손원일 제독님의 자질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1953년도에 이제 휴전협정 체결이 막바지에 막 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손원일 제독님을 부르셔서 이제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좀 국가를 위해서 더 큰일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으시고, 이번에는 도저히 이제 거절을 하실 수 없었던지 제5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3년 동안 또 우리 군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신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령관님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 국방부 장관직을 제의했을 때 해군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정중히 거절을 하셔가지고 해군 총참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갈 무렵 처음에 장관직을 제의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다시 대통령께서 손원일 제독을 불러가지고 국방부 장관직을 제의를 하셨죠. 그때에도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생각할 수 있는 3일의 빌미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셨는지 결국은 더 이상 그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제5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죠. 그래서 이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갈 무렵이니까 해야지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휴전협정. 예. 그 휴전협정에 있어가지고 회담이 그때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는 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 참가를 못했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거기에 참가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우리 대통령 사이에서 손원일 제독님이 아주 원만한 정책적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그때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는 우리 한국군을 휴전협정에 옵저버로 참가시켜가지고 휴전협정 성사라는 큰 선물을 미국 측에게 제공한 대신에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세계 패권국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아주 탁월한 중재자의 능력을 그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라든지 군사 원조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손원일 제독님이 장관을 하시면서 직접 군사 원조 사절단을 끌고 미국에 수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7억 달러라는 군사 원조를 끌어냈습니다. 그 7억 달러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한국군의 전력을 증강시켰고 한국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무총리였던 의형제 동생 정일권 총리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7억 달러의 군원을 얻어낸 데에는 손원일 제독님의 원만한 성품과 인간적인 매력의 흥미를 느꼈던 닉슨 부통령과 윌슨 국방부 장관의 도움이 컸다라고 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손원일 제독님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해양 사상이 전무한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을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국방의 대전환기에 휴전협정을 원활히 전쟁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으면 그게 협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옵저버로서 그 이승만 대통령님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또 미국으로부터는 한미 동맹이라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일 동맹으로 해서 세계 그렇죠. 최강국으로 예. 부상했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이 됐음에도 미일 동맹에 따라서 또 세계 최강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침략을 막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정말 큰 그런 기여를 하셨군요. 정말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좋은 걸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방장관님 전쟁을 수행하시느라 밤낮 거의 정말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 이제 장관으로서 3년 넘게 불철주야 고생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랬었죠. 장관직을 마치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초대 주 소독 대사로 근무하신 후에는 이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인재를 알아보시고 수없는 그런 장관 제의를 하셨음에도 거절하시고 제2선에서 국가 발전에 묵묵히 기여하시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손은일 제독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신 노산 이은상 시인 선생님께서 이러한 손은일 제독님을 위해서 본인이 수향이라는 아호를 지어서 주셨다는데 거기는 분명히 뭔가 의미심장함이 있을 것 같은데 수향이 무엇은 뜻을 담고 있는지 사령관님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손은일 제독님의 아호가 수양이라고 하면은 네. 이 수양이라는 것이 꼭 여자를 뜻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수양이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산 이은상 선생님께서 손은일 제독님의 애국 헌신의 삶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주신 아호가 수양인데 이 수양의 의미는 숫자가 물숫자이고 예, 향은 시골 향자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다가 고향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뜻을 담았냐면은 손은일 제독님은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이자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진정한 후예로서 손제독의 고향은 물일 수뿐이 없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손제독은 죽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아주 정말 특이한 아호인 수향이라는 아호를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님 이런 근무하시는 데에는 뭐 수양이라는 그런 명칭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비롯해서 이런 정말 훌륭하신 손은일 제독님의 업적과 그 정신을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계속 개성 발전시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정말 말씀을 들어서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는데 그런 손은일 제독님의 업적과 정신을 개성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해군의 손은일 제독의 후배들인 많은 장병들, 이 장병들은 해군의 창설자이시자 해군의 아버지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손은일 제독님의 해양 수호 정신이라든지 또 참 군인의 자세,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진해 군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진해 기지사령부 앞에서 진해만을 바라보는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서 많은 해군 장병들이 손은일 제독의 그러한 정신들을 지금 현재 본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손은일 제독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손은일 제독님의 이름을 딴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우리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손으로 제작한 214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 1번 함을 손은일 함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함정들은 손은일급 잠수함 해가지고 각 함정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은일 제독님의 그 참군인의
정신을 담은 잠수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해군 장병들이 또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해군을 끌어가야지 될 우리 해군 사관생도들, 이 해군 사관생도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손원일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 생도를 뽑아가지고 졸업할 때 원일상이라고 해서 상을 수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을 받은 생도들은 자기들이 손은일 제독의 후예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해군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정말 세계 내놓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하신 손원일 제독님의 뜻과 그런 정신을 잘 계승 발전하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식적인 그런 손원일 제독님의 뜻을 받드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사적으로 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직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워낙 바다에서 생활이 힘드니까 이렇게 다시 집으로 육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좀 음주를 많이 하신다는. 해군 장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교들을 위해서 그 미망이신 홍은혜 여사님께서 그 손원일 제독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굿 크리스찬 아피서, 선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장교를 양성하는 뜻에서 좋은 그런 장교들의 숙소를 마련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또 그걸 이어서 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알고 계시면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해군 창설을 할 때 손원일 제독께서 해군 정신을 불어넣는다고 하면서 신사도 정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굿 크리스천 오피서를 양성하자. 우리 해군은 기독교 정신에서 탄생된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정신은 우리 해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지 될 정말 사랑의 정신, 희생할 수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해군에서 지금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군목을 제일 먼저 활용한 우리 해군이 함정이라는 데에서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목이 타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출동을 나갔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다행히 그 배에 기독교 장교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장교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배에서 예배가 드려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해에 과거에 원일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손원일 선교센터로 개칭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령관님, 원일이라는 의미가 손원일. 예, 그렇습니다. 원일 다락방. 이것이 82년에 진해에 지어졌습니다. 이제 30년이 됐죠. 그러면서 너무 노후가 되고 또 지금 사실 군에서 이 선교 활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장교들이나 간부들이 아니면은 정말 밀접하게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군 예비역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손원일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군 간부들이 들어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0년 된 건물을 새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금년 중으로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뿌리는 손원일 제독과 홍은혜 권사님에 의해서 출발된 거고 그것이 우리 해군 복음화에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원일 선교센터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헌금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은 금년에 이제 착공이 돼서 정말 굿 크리스천 오피서를 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특별히 해군은 함정이 핵심이고 전투력의 산실인데 그 중요한 곳에 군모님들이 배치 안 돼 있다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고요.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홍은혜 여사님께서 좋은 그런 크리스찬 장교들이 쉬고 또 신앙을 회복해서 또 그런 전투함에 가서 신앙 복음화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이게 낡아서 손원일 선교센터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손원일 제독님을 예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손원일 제독님께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해군을 창설하셔서 6.25 중에는 나라를 구하시고 또 이제 전후에는 해양을 통한 국가 안보와 국가 번영을 이루는데 국가 정책을 뒤에서 해군력이 뒷받침하는데 큰 성공적으로 기여를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그런 한반도 주변의 해양 안보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해양 도서 영유권, 경계 획정 등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등과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이 격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예기치 않게 그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여된 소임을 완수했듯이 앞으로도 이제 강한 해군이 되어서 그런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강군으로 계속 발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사령관님께서는 최고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동북아의 조그마한 반도국 그것도 분단이 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섬나라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와 번영을 전적으로 해양에 의존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물동량의 99%가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교통로는 우리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할 때 지금 국제 안보 환경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국, 기타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진아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프랑스하고 영국까지도 지금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항모를 보내겠다, 뭐 하겠다 해가면서 이것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갈수록 더 긴장이 고조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안보 환경 상태에 있다. 거기에다가 북한의 위협까지도 있고요. 네. 이때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무엇이냐. 미래의 우리의 안보 환경, 거기와 미래의 우리의 위협, 이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해군력 건설은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무엇을 예를 들어서 함정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함정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2030년 이후에 우리 안보 환경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네. 그때 우리의 위협이 어떠한 것이냐.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무기 체계를 가져야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는 경항모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예, 잠수함. 네. 이것을 굉장히 우리의 핵심 무기 체계로 보고 지금 획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네. 한데 그 반대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위정자들이라든지 많은 군인들의 대륙사상인 거죠. 이것은 임진왜란 때도 있었어요. 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우는데 선조가 그랬죠. 방외 육전론. 네, 방외 육전이죠. 네. 외적을 막는데. 육지에서 막아라. 근데 이순신 제독이 그것을 거부하고 바다에서 싸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또 똑같은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항모, 우리나라 육상에다가 미사일 설치해놓고 쏘면 될 거 아니냐. 네. 절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방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비해가지고 비대칭 전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제 생각으로는 경항모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거한 사위의 자세로 미래의 위협을 내다보는 손원일제독, 충무공제독의 그 정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 제대로 추진이 돼가지고 미래 우리의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해양에 많은 위협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정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 해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님을 모시고 손원일 제독님의 업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지난 역사 동안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와 해양 수호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령관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제 인도 태평양 시대, 바다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세계에서 스스로 군함을 만들고 또 잠수함을 원하면 만들고 이런 나라가 몇 개국 되지 그렇죠. 않는데 예. 이 우리 손원일 제독님의 그런 자주 독립, 자주 국방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해군이 또 우리 한국인, 뛰어난 한국인들이 그런 해양 탤런트, 능력을 개발시켜서
지금 우리가 맘만 먹으면 미국보다 더 좋은 신반통급 이런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고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해군력이 좀 주변국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사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령관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해군의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사령관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